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준비, 한국 생활, 대학 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지역 취업 준비 계획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강 취업 준비 계획. 첫 번째, 한국에서의 취업. 두 번째, 직장 업무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외국인 유학생들이라면 아마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취업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근무 시작 2주 전에 신청하고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절차에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 장소에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작성 및 확인을 받은 다음에 보통 학교에 있는 국제처 또는 국제학생팀에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받은 후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시간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근무 시간입니다. 우리 학부생일 경우에는 최대 25시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주말이나 방학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수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제조업, 과외, 외국어 교육,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 활동 등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벌금이 최소 2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비자 변경을 할 때도 이 벌금으로 인해서 비자 변경을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취업 허가라는 것을 받고 난 후에 근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당 최대 시간이 25시간 너무 작죠? 그래서 우리 7월에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현장 실습이 주중 최대 25시간이었는데 주 40시간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0시간으로 확대가 되었고, 인턴십도 마찬가지 기존에는 전공과 연계된 인턴십만 가능했었는데 방학 중 진로 외 분야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시간이 최대 30시간으로 늘었다는 거.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신고를 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이 좀 알아보면, 자, 2023년 1월에는요, 수의적 연구 활동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제 취업 허가 또는 체류 자격외 활동 허가 등이 대학 외 연구 활동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여러분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1학습 연계 유학 비자 소지자는 전문 직종 분야의 인턴 활동도 일부 허용하던 것이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또 오른쪽에 살펴보시면 국내 이공계 전문 학사 취득자 조선업 취업 요건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경력 요건 및 실무 능력 검증이 삭제되었고요. 중소기업 전문 인력 비자 발급의 임금 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요동이 차등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학생 방문 동거의 체류 자격의 활동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가족 등 방문 동거 소지자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에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도입되면서 인구 소멸 지역의 일정 기간 취업 정주한 외국인에게 장기 거주 F2R 비자가 부여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첨단 산업 전문 인력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도 신설이 되었고요. 과학기술 인재 영주 기한 패스트트랙도 본격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외국인이 유학생이 한국에 취업 또는 정주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3년 8월 24일에 자, 숙련 인구 유학생 첨단 분야 우수 인재 비자 킬러 규제 혁파라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E74에 대한 혁신적 확대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취업 전면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위 유학생 수는 10년 내 7만 명에서 2022년 14만 명으로 12년간 2배 증가하였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학생에게 대해 졸업 후 사무 전문 지역에만 취업을 허용하도록 많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 기능, E74로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의 채용 조건을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후 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시범 중인 유학 대상 지역 특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 등 여러분의 취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유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첨단 분야 우수 인재 정주 지원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 한국 또는 외국인 분들의 한국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나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디에서 신청을 한다? 하이코리아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선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 안내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오른쪽에 전자민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업무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비자 업무가 나오는데 체류 시간제 취업 항목에서 첫 번째가 시간제 취업 신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및 어학연수 시간제 취업 허가에서 왼쪽에 있는 마우스 모양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서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동의하고 그리고 신청 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서류입니다. 첫 번째 통합신청서, 두 번째 여권, 세 번째 표준근로계약서, 네 번째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다섯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신분증 사본, 일곱 번째 성적 증명서, 여덟 번째 토픽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한국에서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제 허가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이 시간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직장에 대한 업무 관련 어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요. 이력서 및 지원서를 작성한 후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기시험이 있으면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 후에 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취업 프로세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인 광고를 보다, 이력서 지원서를 작성하다, 서류를 제출하다, 필기시험을 보다, 면접을 보다, 합격 통보 문자를 받다. 네, 입니다. 이런 순서로 한국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류, 각종 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 회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하고 결제를 받고 또는 보고를 하고 외근을 나갑니다. 외근이라는 말은 회사 밖의 업무를 외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출장을 가다. 출장은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나가는 것을 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근무하다라고 말하고 야근하다는 밤에 일하는 것을 야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우리 직장 관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시에 출근해요. 9시까지 야근해요. 지금 퇴근해요 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직장 생활 관련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급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 일을 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는 월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이야기하는 것은 주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돈을 받는 것은 일당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1년에 받는 돈은 연봉이라고 얘기하고 수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이야기할 때 수당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야근을 했어요. 야간에 일했어요. 그러면 야근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보너스라고 해서 회사의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상여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급여, 월급, 주급, 일당, 연봉, 수당, 상여금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자,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땡땡씨, 땡땡씨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회사에서 가지는 직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우리 오른쪽 그림에 보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직장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사의 직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왼쪽 그림에서 보면 한번 가장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과장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직장 상사는 사장, 이사, 부장이 되겠고요. 나의 부하 직원은 대리와 사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직함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쓰는 표현입니다. 휴가를 내다, 조퇴하다, 결근하다가 있습니다. 휴가를 내다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하루 또는 이틀 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조퇴하다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아파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돌아가는 것을 조퇴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근하다는 회사에 못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결근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모두 다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 말고도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사, 선생님,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 공무원, 통역사,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사회복지사. 자,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으면 그 직업에 맞는 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6가지 직업에서 나는 어떤 직업이 관심이 있어요. 나는 어떤 직업에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에는 적성과 직업 또는 직업과 적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 보면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신중하다, 예민하다, 유머 감각이 많다, 자상하다, 정이 많다, 책임감이 강하다,
호기심이 많다, 활발하다, 꼼꼼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격 또는 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신중하다, 예민하다, 유머 감각이 많다, 자상하다, 정이 많다, 책임감이 강하다, 호기심이 많다, 활발하다, 꼼꼼하다가 모두 다 우리는 적성 또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적성이 어떤 직업과 잘 어울리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인 것은 어떤 것들을 모두 다 잘 받아들이고 또는 내가 어떤 곳에 잘 적응할 때 우리는 개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업과 어울릴까요? 네, 여기 6가지 직업 중에서는 아마 미용사나 네일 아티스트,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방적인 성격이 좋을 것 같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수적인 직업과 어울릴까요?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매뉴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매뉴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 그리고 공무원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꼼꼼하게 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신중하답니다.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와 계획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신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중할까요? 맞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예민하다. 예민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는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정이나 행동을 잘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6개의 직업 중에서는 사회복지사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유머 감각이 많다. 아, 네, 이거는 웃음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유머 감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떤 직업과 어울릴까요? 뭐 모든 직업이 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유머 감각이 많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미용사, 창의적인 사람이라든지 사회복지사도 네, 이런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자상하다. 자상하다라는 말은 친절한 마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다 필요하지 않나요? 자, 근데 특히 교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상한 성격이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리고 정이 많다. 네, 정이 많은 것은 사회복지사의 직업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다. 책임감이 강하면 모든 직업에 다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의 직업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이 많은 건 창의적인 직업, 그러니까 미용사나 네일 아티스트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활발하다. 아유, 활발하다도 마찬가지 모든 직업에 다 어울리는 적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미용사나 네일 아티스트 아니면 교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분들이 아마 이런 직업과 또는 이런 적성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다. 그렇죠. 뭐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이나 공무원, 통역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꼼꼼한 성격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27강 취업준비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특히 지금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취업에 관한 정책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유학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잘 익히셔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한국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어 문법 활용입니다. 첫 번째는 형용사, 동사, 든지. 두 번째는 형용사, 동사, 더라도에 대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우는 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공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든지라는 말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오케이 100%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든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든지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와 형용사에서도 든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다, 가든지, 작다, 작든지 해도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나는 내일 외근을 나가야 한다. 외근은 바깥의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내일은 외근을 나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식에 가다 말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가도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회식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입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빵, 죽 좀 주세요. 빵 괜찮아요? 오케이. 죽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간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빵 이든지 죽이든지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 휴가에는 미국에 가다 일본에 가다 할 거예요. 미국에 오케이, 일본에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한다? 이번 휴가에는 미국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더랍니다. 더라도는 뭐다? 어떤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빠요. 그래도 아침은 꼭 먹어요. 여러분 바쁘면 아침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바빠도 아침은 꼭 먹어요. 라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일과 관계없이 뒤에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더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빠요. 아침은 꼭 먹고 와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한다? 저는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먹고 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야기한다?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까지 일을 끝내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다 참으세요. 남편이 화를 내더라도 참으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사세요. 자, 그래서 더라도는 앞에 일과 관계없이 뒤에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더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 한국 취업 준비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메타버스 라이브 안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